5년 사이에 그 마을에서만 10명이 사망을 해요. 암으로. 돌아가신 60명 중에 31명이 폐암이거든요. 절반이 폐암인 거예요. 네, 이거는 소각시설 중에 대표적으로 큰 데가 이제 클렌코라는 회사거든요. 주식회사 클렌코. 네. 근데 이 클렌코의 지분 60%를 맥쿼리가 가지고 있어요. 아하? 어디서 많이 듣던. 어디서 많이 듣던 우리 맥쿼리가- 이명박이랑 네. 맥쿼리가 갖고 있는데 갑자기 확 냄새가 나. 그쵸. 맥거리 듣는 순간 네, 이놈들 또 나오네. 빡치네. 듣다 보면 빠개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 안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실화입니까? 아닙니까? 저비용 보컬을 추구하는 사내 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신 분노와 질책과 응원을 모두 받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4차 언론혁명에 작고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진행하는 김기화 기자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얘네 귀엽다,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자님 주세요. 자, 전문 기자부터. 안녕하세요. 우키행 정현욱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백신 예약. 오늘 백신 예약. 자, 백신 맞아줘야지. 자, 저는 아직 안 맞았습니다만 얀센 백신. 네. 저는 이제 국가와 민족을 대상이에요? 지키는 민방이기 때문에. 아직 안 풀렸어요. 민방이 아직 이제 2년 남았진 1년 남으셨죠? 네. 저는 아직 저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다 못 맞았어. 제가 빠른이거든요. 내 친구들은 다 못 맞고 저는 아직 나이가 이제 1년 어리기 때문에 국가에서 얘는 아직 쓸만하다. 이든이 형이 우리 이든이 형이 너까지는 맞아도 돼. 군인이야. 그래서 백신을 예약을 성공. 얀센으로. 얀센으로. 약간 좀 예상치 못한 백신의 습격이었어. 그쵸, 갑자기. 갑자기 쏟아져서. 지난주 주말에 뉴스를 제 입으로 해놓고도 이게 나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들었는데 맞아요. 어제 밤부터 이 회사 이 단톡방에 막 다들 들썩들썩 거리더라고. 네. 근데 이제 또 이게 영등포구청은 이게 명단을 질병청에 안 넘겼는지 막 안 됐대. 그거 어제 밤 12시에 안 됐어. 저는 뭐 그렇게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도 다들 막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다들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 오늘 오전 10시에 저는 그 민방위 주소지로만 되는 줄 알고 영등포구 병원을 했다가 뭐 꼭 그런 거 아니라 그래서 다시 취소하고 다시 도봉구로 했는데 그 CJ몰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쉽더라. 왜 CJ몰이에요? CJ몰 너무 짜증나. 다음 타겟은 CJ가 될 것이다. CJ몰 L포인트 이런 거 너무 짜증나. 아니, 너무 쉬워. 이 백신을 물론 미국에서 들여왔지만 이게 너무 이렇게 쉽게 맞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아직 해당 사항이 없어서. 왜? 20대는 아직. 좋겠다. 20대 이제 화이자 맞잖아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이자 맞아요. 자, 이제 백신 다들 이제 맞으면 되는 거예요. 빡. 빡빡빡 맞고 빡빡 술 먹으러 다닙시다. 저는 맞았습니다. 저 뭐, 토요일 날 맞았어요. 그래? 네. 뭘로? 다시 빠꾸 막았다며. 제가 원래 그 27일에 자녀 백신 그냥 그걸 자녀 뚝하고- 백신 신청을 훨씬 이전에 했었어요. 와, 너 너 말 대박이다. 그렇게 많이 할 거면 자기소개하고 해요. 안녕하세요. 목미 얼더미 마더더미 치더더미 오규정입니다. 치더더더미지. 치더더더미. 근데 네, 이제 백신 얘기 심지어 좀 하겠습니다. 항체 더더더많은. 항체 더더더더 많은. 이제 생겼지. 근데 오. 백신들 많이 맞으셔갖고 막 백신 아니 우리 갖고서는- 중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지금 그래 백신 이제 얘기해봐요. 원래 27일에 자녀 백신 접종 시작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27일 그 훨씬 전에 저는 노쇼 예약을 걸어놓고 그때가 대기 5번, 6번이었어요. 남편이 5, 제가 6번. 그래가지고 왜 안 하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5월 27일부터 백신을 접종을 시작하는 병원이었더라고. 근데 그 당일에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당일 아침에. 그래서 갔죠, 오후에. 오후 한 4시 반부터 자녀 백신 놓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열흘 이제 됐는데 남편은 정상이고 저는 37.5도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 쟀는데.
제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잖아. 뜨거운 제가 아메리카노. 요새 손발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한약을 먹고 있는데 하냐? 수족냉증. 네. 개소리. 네. 진짜. 아니 진짜야? 아니, 근데 그 한의사가 어. 이걸 먹으면 기초 체온이 한 1도 정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1도가 올라가서 보통 이제 미열이 나면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막 오만 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몸이 더 컨디션이 더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 한의원 어디냐? 왜 이렇게 지금 용하냐? 용한 데를 갔네. 1도만 낮춰주시오. 의사 선생.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니 아프지 않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맞지 말라니까 마치 저를 백신을 맞고 싶어갖고 무리해서 온 사람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의원을 다시 찾아갔어? 아니 한의원을 찾아간 건 아니고 병원에서? 병원에서 이제 열이 나면 맞으면 안 된다. 컨디션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약간 의심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위험하니까 안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열이 이 정도 날 정도면 본인이 지금 춥고 되게 몸살기가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좋다고 했더니 혹시 임신했냐고. 아니라고 했더니 점점 산으로 가네. 얘가 지루해질 때 좀 재밌어지네. 아무튼 맞지 말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한의사 제 친구거든요. 아 그분 상담. 그분의 이제 전화해서 나 지금 빠꾸 맞았다 백신. 근데 나 컨디션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이 체온이 높게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도 한약을 먹고 있어서 자기도 항상 재면 37도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약을 한 이틀 정도 먹지 말고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을 안 먹었더니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또 괜찮았어요? 정상 체온으로 또 떨어지더라고요. 손발이 그래서 시원해 이제 또. 토요일 아침에 가서 맞았어요. 그래 맞았구나. 수족냉증을 치료하려고 한약 먹은 손발이 뜨뜻해져가지고 코로나 백신 못 맞을 뻔했다는. 맞으니까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건가? 아스트라제네카. 어땠어요? 근데 진짜 그날 밤에 열이 정말 그 37.5도와는 차원이 다른 열이 38.38도 2? 88.2? 응. 와.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타이레놀 먹어도 크게 떨어지진 않았고 그래서 밤에 정말 오한과 싸우면서 진짜 그런 추위 있잖아요. 이불을 한 100개 덮어도 없어지지 않는 추위. 그래서 밤새도록 고생하다가 벌벌 떨다가 지쳐서 잠들고 근데 이제 다음날 일어나니까 또 괜찮고 네, 약간 그러니까 또 열났다가 다음날 바로 괜찮아져? 다음날도 열이 좀 있어요. 근데 계속 미열이 있어서 컨디션이 몸살기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만 있고 네, 좀 지나니까 또 괜찮았어요. 땀이 시원하게 한 바가지 쫙 빠지면서 괜찮아졌어요. 백신 디톡스했네. 약간. 그래서 오기정 기자는 이제 백신을 맞은 걸로. 맞았어요. 한 번 더 맞아야 되지 않아요? 아스트라제네카는 11주 뒤에. 네. 자 그렇습니다. 오기정 기자 소개가 끝났고요. 그 정렬 기자 소개가 어떻게 뭐 이제 이게 깔끔하게. 그다음에 이제 정혜주 작가. 네, 작가 정혜주입니다. 정 작가는 뭐 백신도 안 맞고 뭐 했어요? 뭐였습니까? 제가 이제 비대면이라서 요즘에 회사들에서 갑자기 AI 영양평가 이런 걸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그거 보고 왔어요. AI 영양평가 어떻게 하는 거죠? 영양평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은 화면에 이제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이러면 자기소개하고 장단점을 말하세요. 이러면 장단점 말하고 그리고 또 게임 같은 걸 해요. 막 이상한 게임을 막 공 무게재기.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안 앉아 있고 컴퓨터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1차 전형이에요. IBT. 네, IBT는. 그러니까 그 몇 년 전부터 사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했다고 하는데 이걸 이번에 처음으로 언론사에서 하는데 약간 현타와 가지고 내가 AI한테 뽑히자고 AI가 내 말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내 표정하고 제스처 보고 뭐 신뢰도가 있니 없니 할 텐데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약간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잘 보여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이미. 근데 그 AI는 어떻게 공략하지?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공략하면 언제든 되겠죠. 그 막 이렇게 떠다녀요. 공략이라기보다는 잘 보는 방법 이러면 미소를 짓고 있으세요. 막 이런 계속 거. 미소를 짓고 있어라. 이게 노래 잘하는 거랑 노래방송 점수 잘 나오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런가? 그렇지. 그 노래방 점수 잘 나오기 위한 팁이랑 노래 잘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개 같은 세상이 되고 있어요. 별걸 다 해야 돼 진짜. 그렇습니다.
이 기계에게 잘 보여야 되는 세상을 넘어서 저희는 4차 언론혁명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 듣고 일부 무친 뉴스 부리부리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나다 21만 유튜버 대들기. 열심히 오늘도 한다. 대들기가 드릴 맛있는 고구마가 궁금하시다고.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라. 꼭 눌러라. 눌러주세요. 자, 담백하게 가자. 예,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쏟아진 뉴스의 홍 속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된 뉴스 하지만 묻혀버린 뉴스 소개시켜 드립니다. 묻힌 뉴스 브리브리 브리핑 빠밤. 코너 되겠습니다. 담백하게 첫 가자. 번째 아이템은 우리 오규정 기자가 준비했죠. 이건 뭐죠? 어떤 아이템이죠? 끝나지 않은 60명 집단 암 사망의 비극이라는 기사입니다. 제목 너무 세다. 이정훈 선배가 또 세게 쓰셨네. 네.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긴데. 그러니까 이게 그 충북 청주시 북이면 이렇게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청주. 네, 청주 갔다 왔죠. 근데 이제 그 거기 이제 소각장이 3개가 모여 있어요. 소각장,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 근데 그 북이면에서만 이상하게 한 10년 사이에 60명이 암으로 사망을 해요. 주민이. 마을이 큰 마을인가요? 막 몇만 명 사는 전체 마을인가요? 북이면 전체로 마을이요? 보면 한 5천 명 정도가 살고,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소각장 근처 마을 같은 경우는 19가구가 있는데 19가구면은 거기 주민이 한 30명 정도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5년 사이에 그 마을에서만 10명이 사망을 해요. 암으로. 그래서 이상하다. 주민들이 이거는 분명히 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어떤 유해 물질과 발병과 관련이 있다. 연관성이 있을 수 네,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돌아가신 60명 중에 31명이 폐암이거든요. 절반이 폐암인 거예요. 네, 이거는 소각에서. 자연 발생률을 훨씬 뛰어넘는 그렇겠죠, 거잖아요. 당연히.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조사를 해달라고 정부한테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해서 환경부가 2019년 말에 건강 영향 평가에 들어가요. 건강 영향 평가는 그 시설이 정말로 주민들의 건강에 유해한지 이런 거를 보는 건데 그 결과가 지난달 13일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각장 근처 사는 분들이 너무 암에 많이 걸리고 특히 폐암에 압도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마을 주민분들이 이건 이상하다라고 했더니 환경부가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조사를? 2019년 12월. 2019년 12월, 2020년 초부터 했다고 봐야 되겠죠. 2020년 이제 2001년 정도 좀 넘게 조사를 했는데 지난주에 결과가 나왔어요. 네.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이 사망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어요. 소각장 원인 아니다. 그냥 운이 없었다. 마을 분들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환경부 얘기는. 자, 그래서 KBS 유튜브의 해리 DAF님이 그러면 저 지역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로 10년 동안 60명이나 암에 걸린 거냐? 그리고 KBS 사이트 디셈버님이 야 일본 방사능 물 마셔도 안전하다는 소리랑 뭐가 다르냐? 그리고 이님이 아니 젖은 쓰레기 봉투에서 다이옥신 검출된다고 난리 법었던 게 언제적 얘기인데 당연히 쓰레기 소각하는데 몸에 해롭지. 순수한 수증기만 나오냐? 쓰레기 봉투에 잿더리 내용물만 있어도 거기에 태우면 온갖 발암물질 다 나오는데 이게 역학조사가 필요한 수준이냐? 당연한 거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 이게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 그러니까 일반 우리 댓글러나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마을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니 이게 상관이 없을 리가 없는데 정도까지겠지만 이게 진짜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또 약간 과학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가요, 이건? 근데 이게 이제 환경부의 이번 건강 영향 평가의 가장 큰 그 근거는 뭐였냐면 그 결론의 근거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다이옥신과 카드뮴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 두 개를 조사했는데 그게 제대로 지금 검출이 안 됐어라는 근거예요. 근데 이제 환경부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그 카드뮴이라는 게 그냥 그 소각장에서 나오는 그 주변의 카드뮴을 조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체내에 그동안 카드뮴이 얼마나 쌓였는지 이것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요중 카드뮴 농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소변에서 카드뮴 양이 얼마나 검출되는지인 거예요. 근데 이 요중 카드뮴 농도가 2.66 마이크로그램이 나왔거든요.
근데 환경부 얘기는 이제 다른 지역 대조 지역군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지역의 카드뮴 농도를 보자 했더니 거기도 2.5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가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그렇게 유의미한 게 아니라고 치부를 했거든요. 근데 일반 성인 평균으로 보면은 0.5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되거든요. 평균이. 그럼 2.5 나온 마을은 어디야? 2.5 나온 청주에 이제 다른 데인데 그게 좀 의아하기는 해요. 의아하긴 하지만 성인 평균으로 보면은 0.5 마이크로그램이니까 몇 배야? 5.7배. 아 그럼 당연히 검출이 된 거고. 당연히 0.5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주민 중에 3분은 이 성인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배 넘게 검출이 됐어요. 20배요? 네. 그러면 누가 봐도 사실 이상한 거잖아요. 카드뮴은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건데 그리고 또 하나가 유해물질에 의한 유전자 손상 지표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대조 지역군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걸 이제 환경부는 과학적인 근거가 제한적이다라고 단정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찰 노릇이죠. 심지어는 이 환경부의 그 건강 영양 평가에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이 오잖아요. 왜냐면 환경부 공무원들은 딱히 그쵸. 학계 전문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도 학계에 있는 핵심 전문가 3명이 아마 환경부랑 또 어디 보건과학원인가 그다음에 또 전문가로 이제 3명이 들어가는데 그 3명 전부 환경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죠. 입장을 내고 있고. 근데 환경부는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입장을 내버린 거예요? 네. 무슨 배짱이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배짱인지는 오정 씨가 모르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여기 또 그리고 KBS 유튜브 댓글 우리 정혁 기자님 보십시오. 한님이 환경부랑 소각장 유착 관계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사람이 저렇게 죽어나가고 검사 결과도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왔는데 소각장이랑 연관성이 없어. 애초에 2km 반경에 소각장이 3군데나 몰려 있고 하루 처리량도 보면 주변 환경에 영향 안 미칠 수가 없는 환경 아니냐? 아니냐? 문제가 있다고 소각장 이전하라고 하면 다른 지역과도 마찰 생길 거 뻔하니까 저딴 결론 내는 거 봐라. 여기 절로 나오네. 그러네. 자, 이거는 여기가 그러니까 진짜 그 소각장이 3개가 밀집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소각장에서만 전국 폐기물 처리량의 7%라고 있어요. 그 네. 외부에서 오는 게 70%래요. 네, 찾아보니까. 와. 혐오 시설이네. 네. 그리고 여기 댓글에 실제로 그런 댓글들도 좀 있었어요. 이런 거는 왜 수도권, 서울 주요 지역엔 안 하고 꼭 시골 뭐 아니면 이제 지방 이런 데만 갖다 짓냐? 결국 그 사람들 죽으라는 것밖에 더 되지 않냐?라는 댓글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올 수밖에 없지. 그렇죠. 이 지역에 이제 소각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게 이제 2000년대 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무렵에 그 수도권 무슨 정비 계획이라는 걸 하면서 서울 수도권에는 그런 뭐 소위 얘기하는 혐오 시설 이런 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짓도록 규제를 높이고 이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은 지방들로 그런 시설들이 다 밀려가게 되면서 거기에 허가를 쉽게 내준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허가를 낼 때는 주민들 동의를 안 받아도 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 처리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 근데 이런 케이스들은 주로 어떤 게 많냐면 처음에는 처리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제 신고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서. 근데 점차 해를 거듭할수록 이 쓰레기 처리량을 늘리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제 소각장 같은 경우도 2000년에는 35톤 정도를 태웠거든요. 근데 이제 요 시설에서 지금은 이제 540톤을 하루에 소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계속 주민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주민들도 정말 억울한 거예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암으로 사망해. 근데 뭐 가족력도 뭐 딱히 없다든지 뭐 이러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죽은 이유라도 좀 알고 싶은데 그래서 환경부에도 조사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사실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 결론을 내려버리면 과학적 근거가 그쵸. 제한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면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면죄부를 줘버린 거잖아요. 그 업체한테.
물론 이 리포트에는 안 나오지만 오기정 기자 그냥 생각했을 때 그 환경부가 뭐가 좋아서 뭐 소각장한테 뭐 돈을 받아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왜 이랬을까요, 환경부는? 모르죠. 근데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사실 이 리포트 보고 환경부 왜 그럴까 감이 안 왔어요. 이게 이런 거 가지고 무슨 뭐 담당 공무원이 뭐 한 2천 3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까? 이건 자기 그 감옥 가는데. 근데 오히려 전 여기 지금 KBS 유튜브 하나님 댓글 보고 약간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냐면 소각장이 문제 있다고 하면은 이 소각장을 뭐 옮기든지 어떻게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이제 어디에 이걸 갖다 박냐 이러면서 이제 이미 규모가 너무 커졌고 이왕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지역이랑 또 문제 생기고 또 마찰 생기니까 그냥 당하던 분도 그냥 거기서 당하고 사세요. 그냥 그런 되게 편한 그냥 넘어갑시다. 뭐 이런 마인드였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의 욕심보다는 공무원의 귀찮음이 더 크다. 공무원의 귀찮음이 훨씬 더 큰 동력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체적 그 귀찮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소각 시설 중에 대표적으로 큰 데가 이제 클렌코라는 회사거든요. 주식회사 클렌코. 네. 근데 클렌코의 지분 60%를 맥쿼리가 가지고 있어요. 아하. 어디서 많이 듣던. 어디서 많이 듣던 우리 맥쿼리가- 이명박이랑 네. 맥쿼리가 갖고 있는데 이 맥쿼리가 맥커리의 추억. 지금 이거를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소각장 맥커리 거야? 60%가. 60%가 네, 맥커리 네. 거네 그러면. 맥쿼리 거지. 아니 근데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폐기물 처리 업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쓰레기가 다 돈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남는 게 너무 많아. 이런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평균 영업이익률이 16%예요. 이마트가 1%도 안 돼. 네. 그러니까 완전 진짜 그래서 이 사모펀드들이 외국계 사모펀드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샀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를 좀 팔면서 비싼 헐값을 사서 비싸게 입절하려고. 국내 사모펀드들한테 약간 팔고 넘기려고. 있는 그런 시점인 건데 그 환경부에서 요거를 발표한 게 이제 5월 13일이거든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클렌코를 검색을 해보면 5월 13일에 SK 어디선가 아무튼 이제 이걸 인수하겠다는 국내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국내 사모펀드들이나 이게 돈이 되니까. 그래서 뭐 인수설 이런 보도 자료들이 그날 같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공교롭다는 아니, 생각이 그 내용은 이 내용은 지금 리포트에 안 나온 내용이죠? 안 나온 내용이죠. 잠깐만 사모펀드 얘기 나온 게 약간 사모펀드면 좀 환경부랑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클렌코라는 데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검찰 조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기준치 이상이 검출돼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이옥신을 원래 처리하려면 그걸 이제 흡착하는 어떤 그 약품 처리나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약품을 제대로 정량 처리를 하지 않아서 다이옥신이 기준치 넘게 누출이 됐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었는데 그 행정처분을 두고 반발해서 행정소송도 걸고 아무튼 여러 가지 소송이 좀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보기에도 막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얘네가 또 법적으로 또 달려드는 친구들이니까. 가습기 살균제 때 법정에서 막 공방을 하는 게 과학적 내용이 되게 복잡해요. 그쵸.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니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겠지 하고 이제 그걸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다시 거꾸로 와서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겠다는 그 결론이 들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피해자가 있는데 아직도 하나는 입증이 안 됐거든. 그거는 상식적으로 과학이 잘못된 수밖에 없다는 거지. 피해자 있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과학이 잘못한 건 아니지. 그게 이제 결국 그 대기업의 논리로 버틴 시간들이었는데 이것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이런 케이스도 그 소각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발암률이 높았다는 거잖아요. 야, 이거는 얼핏 당연히 우리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 있으면
바람이 높아질 거 아니야. 그쵸. 여기 말고 이제 다른 소각장 주변에 사시는 분들, 뭐 영통에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포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 본인들이 완전 그냥 매캐한 연기가 창 안으로 다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입증이 없다라는 한마디로 끝날 수가 있냐고. 자기네들은 그 환경에서 계속 사는데 다 계속 이 소리를 이런 댓글을 얘기를 하시더라고. 맞아. 저는 이걸 기사를 보면서 그 삼진그룹 토익반인가? 그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이거 약간 생각날 수밖에 그쵸. 없는. 예. 뭔 내용인데? 그 영화를 안 봐가지고. 보세요. 비슷해요. 실화 패널 방류했던 아 그 패널. 네이버의 공님이 문제 생길 때마다 인공한 게 없다 이 새끼들아. 없으니까 신경 대모하지 마. 그러지 말고 환경부 직원들 보고 거기서 살라고 해라. 어? 그럼 답이 나온다. 이런 댓글 진짜 많았고 사람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이 받았던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환경부 직원 그렇게 아니고 그렇게 연관성이 없으면 니네가 거기 환경부 가 있으라고. 하나도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 그냥 과학적 증거도 어떤 방향성이 어찌됐든 있는 건데 그걸 그냥 니들 마음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댓글이 좀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 어느 나라 환경부야? 진짜 너무 미친 거 아닌가? 환경부 이거 이렇게 결정 내기로 한 담당 직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거 자기 본인 자녀들 앞에서도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쭤보고 싶네요. 누구냐 진짜 이거? 진짜 이게 다시 재조사를 하든지 뭔가 해야 그 될 주민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하신대요. 네. 근데 아직 이 보도가 나가고 이 보도가 사실은 지역 뉴스로만 나갔어요. 아 진짜? 네. 아 그래서 아웃시다. 제가 디지털이 뉴스로. 이제 많이 팔렸어. 네. 그래서 사실 환경부에서 별로 보통 이제 저희가 이런 거 9시 이제 보도하고 이러면 입장 저희가 나오잖아. 한번 다시 조사를 해본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대요. 완전 침묵 그 자체. 대들기로 다시 한번 불씨를 살려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되네. 불씨 지금 막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대들기 무시합니까? 조금? 아 30만은 돼야 좀 인정해 주려나. 자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지금만 이러겠어요. 환경부의 이 스탠스가 지금 이게 사은폰도 꼈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확실히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갑자기 확 냄새가 나. 그쵸. 맥거리 듣는 순간 이놈들 또 나오네. 빡치네. 아 이걸 왜 근데 왜 뭐야 전국 뉴스 안 틀었지? 빡치네.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 뉴스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 우리 정렬하게 준비했죠. 어떤 아이템? 예, 지난 주말에 많이들 모르시는데 피포즈라는 큰 다자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어요. 처음으로.